자, 처음으로 이제 도움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할게요. 여기서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 하면 주로 철기를 얘기합니다. 철기.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가 청동기고요. 이게 결국 철기 시대로 넘어가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국가들은 철기 국가들이 되겠죠. 물론 이제 부여 같은 나라들은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때 봅시다. 간섭기가 훨씬 더 많이 삽니다. 청동기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간섭기 안 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간섭기를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는 사실은 농기구로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농기구로 쓰는 간섭기가 더 발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달 독화를 쓴다는 거죠. 자, 반달 독화를 쓴다. 쌀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네. 쌀농사를 지었다는 건 생산력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생산력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생산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 토기로는 이제 민무늬 토기와 미속립식 토기가 등장을 하고요. 청동기는 비파형 동건과 거친 무늬 거울이 있는데요. 요게 이후에 세형 동건,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요, 농경과 목축이 확대되고요.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실시됩니다. 결과론적은 생산력 증가입니다, 여러분. 생산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남는 생산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 잉여라는 개념 잘 알아야 돼요. 잉여. 자, 잉여라는 건 남는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뭐가 남는 거냐면요. 농사나 채집, 사냥 등 음식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모든 인구들은 농사나 채집이나 사냥을 하면서 음식물을 생산해야지만 다 같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농사나 채집이나 사냥 등 음식물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인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굳이 농사나 채집이나 사냥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뭘 하면 되냐? 제사장이 된다든지, 군인이 된다든지, 또는 수공업자가 된다든지, 또는 상인이 된다든지. 자, 요게 뭡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직업이죠. 그러니까 1차 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산업, 농사나 채집이나 사냥,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꼭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직업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직업이 뭐였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 전에. 그리고 요 잉여가 생기니까 내 거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공유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까지만 해도 부족하면서 오는 평등사회라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나의 생존도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나의 생존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이제 근데 더 이상 내 거를 나누어 주지 않아도 저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내 거를 더 챙기면 되는 거죠. 내 거를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사유재산 형성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많이 가진 자와 작은 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 빈부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쌤이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직업 중에 이제 지배자. 이들 지배자는 대체로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날씨고, 그 날씨를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천이죠. 천, 하늘. 이 천우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이들이 지배자가 되었을 거고, 그들이 군장으로 등장하고 정복 활동을 하겠죠. 이걸로 인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분리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강한 집단이 주변을 또 통합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눠질 거고, 집단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이 강한 집단에서 통합되고, 또는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지배하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이러면서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다양한 청동기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배자가 죽었어요. 제사장이 죽었어요. 아무데나 묻을 수 없죠. 그의 어떤 업적 또는 그의 소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인돌과 같은 걸 만들어서 그의 어떤 업적이나 그의 소중함을 표현해야 되겠죠. 기타 이제 움집 같은 이제 지상가옥화. 그러니까 움집에서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땅 위에다 집을 짓기 시작했고, 들판을 끼고 있는 구릉지가 이제 언덕을 얘기해요. 경상도만 산만리라는데 요새 산만리라는 말 잘 모르죠. 언덕, 그리고 강가나 취락을 형성하고요. 고인돌도 이제 북방식 남방식 해서 북방식 탁자형 2개, 바둑판시는 이제 4개겠죠. 4개. 그리고 돌론 무덤 같은 게 등장하게 됩니다. 봅시다. 고조선을 좀 넘어가면요. 고조선은 철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주로 이제 청동기는 의식이나 의식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아까 이제 비파형 동금이 세형 동금으로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이 되고요. 철기는 이제 농기구와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철기 자체가 우리가 들어옴으로 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더 증가했고요. 생산량이 더 증가하면 잉여가 더 증가하겠죠. 그럼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더 증가하겠죠. 그럼 그들은 군인이나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갈 겁니다. 그리고 철기 자체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요. 중국 화폐인 명도전이나 반량장 같은 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를 보면요. 정복 활동이 활발해져서 교육이 확대되고, 사회 집단의 통합이 촉진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서로와 서로 간에 약간 느슨하게 있었던 관계들이 이제 하나로 점점 묶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요. 이때 무덤은 널무덤이나 동무덤. 널무덤이 이제 지금의 관이에요, 관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볼 건데요. 여러분, 고조선은 이렇게 기억해 주면 제일 좋은데, 청동기를 기반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멸망 과정은 철기의 도입 과정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동기를 기반으로 세워졌으나 이후에 성장하고 멸망하는 과정은 철기 도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립으로 보면요, 청동기 그리고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철기까지 발전했습니다. 건국 이야기 단군신화는 다 잘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농경사였다. 그리고 뭐 단군왕년의 표현 자체가 지배계급이었고, 한웅과 웅녀의 혼임은 또 한웅이라는, 이게 한웅이라는 게 이제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천신사상을 가진 세력과 고물 토템으로 하는 세력 간의 결합이다. 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정일치사였다. 당군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무당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무당할 때 무자는 우리나라식의 한자인데 요렇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즉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왕검은 그 정치 지배자를 얘기합니다. 자, 성장 과정을 보면 7세기에 처음으로 중국 기록에 등장을 하고요. 4세기 때 연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연나라. 여기서 조금씩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요거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그 중에서 전국시대에 우리나라 쪽에 붙어 있는 지역.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쪽이겠죠. 거기에 존재하는 연나라예요. 그럼 요때 이미 연나라는 뭐를 쓰냐? 철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철기 국가인 연나라하고 청동기 국가인 고조선이 붙으면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서쪽 영토를 상실하게 돼요. 그렇지만 철기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단합하고 더 발전해야지만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왕위 세습과 같은 이제 어쨌든간 중앙 집권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힘을 좀 모으려고 하는 거죠. 상이나 대부 장군과 같이 관직을 설치하게 되고요. 2세기에 가면, 자, 2세기 때는 무슨 일이 있냐면 춘추 전국 시대를 진이 통일해요. 중국의 역사예요. 진나라 통일하고, 진나라가 얼마 안 가다가 한나라로 가는데, 이 진에서 한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진한 교체기라 하는데요. 이 진한 교체기 때 중국으로부터 위만이 집권하게 됩니다. 자, 중국으로부터 왔잖아요. 뭘 갖고 왔겠어요? 철기를 갖고 왔겠죠. 그래서 요때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연나라하고 대결하면서 철이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개발하려고 노력했겠죠.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누가 들어왔어요? 위만이 집권하고 나서부터요. 한반도 여러 나라와 중국 사이에 중국 간 사이에 중개무역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후에 한무제 침입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무제는 일부 지역에 한사군, 한나라가 세운 4개의 군이라는 거예요. 한사군, 그 중심지가 낙랑군입니다. 이 낙랑군현을 설치하면서 이제 역사 끝나게 되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한나라가 들어와서 통치하게 되니까 당연히 한나라의 철기 문화가 더 들어왔을 거고요. 또 고조선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산 사람도 있겠지만 외부 나간 사람도 있겠죠. 나가면서 또 철기도 갖고 나갔을 거고요. 그리고 고조선 밑에 눌려 있었던 여러 세력들이 이때 또 철기를 받아들여서 발전하려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이후에 철기 문화가 확산되어 여러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여러 나라가 뭐 부여, 고구려, 뭐 사만, 옥조, 동해도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 다시 철기의 도입 과정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연나라하고 대결하면서 철기가 뭔가, 철기가 어떤 건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위만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멸망하면서 철기가 고조선 주변으로,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 일대로 퍼지게 되는, 어쨌든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하고 계급이 존재했고 농경사회가 있었고, 한 군현을 설치한 후에 이게 60여 조로 증가했다. 한 군현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는 사회가 복잡해져서 더 많은 법률이 증가했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 범위를 짐작이 가능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요. 서쪽 영토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철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다 했고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했죠. 요 시점부터는 비파형 동검 대신에 세형 동검이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대신에 잔무늬 거울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쌤이 깊게 있게 설명했는데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고조선에 관한 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